평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가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값과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두 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KPI든 MBO든 OKR든 결국은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것들을 측정해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 행동평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행동평가에서 표출돼서 나오는 것들이 단면평가. 그런데 여러분, 특히 경영진 여러분이 평가하는 이유가 차등 보상 때문에만은 아니잖아요. 대표님, 조직원들한테, 팀원들한테 목표 설정하라고 하시기 전에 전사 목표가 꼭 나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 채널 인사의 여친이 유진입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하면 또 따뜻한, 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것도 떠올리시겠지만, 저 열심히 일하는 또 저희 직장인으로서 연말 평가가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기획을 하시고 회사 경영진으로서는 또 평가를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부담감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총괄로서 일을 해오면서 그 중간에 있었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대변해서 어떻게 평가를 더 잘하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잘 독려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고, 또 근로자로서 저 또한 피평가자,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셀프 평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에게도 납득될 만큼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더 높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는 평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며 직장인으로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더 성공하는 직장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평가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교육학을 배웠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도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멋진 말 다 빼고 되게 직설적으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이 보상받느냐를 내재화한 것, 체득화한 거라는 거죠. 결국 보니까 여기 라인 잘 타야 되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왜냐? 그게 보상받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발언하고 진짜 빠르게 성취해내면 그 결과는 난 바로 돌아오더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과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쌓여진 것이 결국 그 문화, 집단 문화를 형성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평가를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평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같은 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라는 게 결국은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과 5천을 받는 사람은 같은 걸 놓고 보진 않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볼까요? 너 기대치에 부응했니? 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전 영상에 연봉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업무의 가치에 대한 예상값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상값, 기대치라는 거죠. 너 이만큼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상응했느냐.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치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기대치에 대한 게 뭐가 있어요? 성과에 대한 게 있겠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 두 가지. 자, 이 나래비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실게요. 자, 성과에 대한 것들이 뭐가 나올까요? 성과, 목표에 따른 것들, 그 결과를 얼마나 잘 도달했는가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거고, 성장에 대한 측면, 회사 기준을 내재화하는 것, 여러분이 더 엑셀이 더 잘해지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작년보다 업무적인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더 잘해냈느냐를 본다라고 할 때 결국은 회사 기준이 잘 내재화돼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값과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KPI든 MBO든 OKR이든 결국은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것들을 측정해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 행동평가 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행동평가에서 표출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면평가.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도를 하향평가로 많이 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목표 대비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을 하향평가하는 것들로 많이 나가고 있고,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하는 원칙과 그 과정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맞았냐.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핵심 가치, 일하는 원칙에 맞춰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냐를 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상사가 다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평가를 기획하시는 사람들도 이걸 의도해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되는 거 뭐냐? 내가 결국 원하는 게 나는 사람들이 빨리 성과 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요, 우리 회사 매출액이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 성과에 대한 측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대한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뭐죠? 이것이 갖고 오는 파생되긴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게 더 높은 가치를 지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반대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러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잘 상쇄할 것인가를 하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진짜 잘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나는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조금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고 우리 매출 빡 해야 돼요. 매출 하고 싶다. 그러면 철저하게 바로
수치화할 수 있는 KPI 이런 거 설정하시고 그러면서 목표가 지표로 뚜렷하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1년 안에 바로 낼 수 있는 것들을 두시고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우리 이것만 볼 거야. 100%. 아니야. 80%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가능에 도전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외재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핵심 가치, 우리의 일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맡기되 우리가 가슴 뛰는 도전적인 목표를 하고 그것을 얼마나 협업해서 잘 해내느냐를 나는 더 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게 핵심 DNA고 이게 더 앞으로 더 큰 재무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확신하시는 대표님들, 의사결정권자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중 더 높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새 트렌드가 이걸 한다는데 뭐 그렇게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평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말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직장인들은 연봉이 중요합니다. 그 연봉을 그리고 여러분이 일률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주거나 아니면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줄 거예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들 연봉에 예민하죠. 내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내년도에는 이만큼 어떠한 보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회사가 연봉을 같이 비슷한 율로 상승해주고 하면 사람들 평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럼 사람들한테는 연봉 이꼴 평가,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과정이 아무리 별로였어도 나 연봉 내가 흡족할 만큼 받았어 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경영진 여러분이 평가하는 이유가 차등 보상 때문에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평가를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 회사가 지향하는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왜 상사가 힘을 지냐냐 예전에 평가에 관여하니까요. 왜 평가 관여하는 게 왜 힘이 있냐? 그게 내 연봉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일만 하겠죠. 그런데 어떨 땐 그게 가능했냐? 이미 정해진 일을 할 때요.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안에서는 미리 그 길을 가봤던 상사가 시키는 대로는 아니면 회사가 정해졌던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핵심 성과 지표들을 가지고만 봐도 충분했으니까 하향 평가로만 가능했었겠죠. 그치만 이제는 여러분이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상사가 하는 말만 들으면 잘 되냐고 했을 때 회사가 그렇게 안 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한 사람의 눈만 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 상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이 전달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핵심 가치 일하는 원칙들을 명문화해 놓죠. 그것들을 다 말하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 반영한 이 내용들,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핵심 가치와 일하는 원칙대로 행동했느냐를 상사만 볼 수 없죠. 왜냐? 이제는 팀 간 넘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직무 전문가가 그 직무 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고 때 디자이너, 개발자, PM 다 붙어서 같이 하게 되면서 동료가 같이 함께 성과를 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내 미래에, 내 밥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기 나름인 거죠.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내 상사한테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내 동료들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로 다면 평가들을 만들어 놓으면 협업이 더 증진되고 옆에서 더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평가에 대한 목적. 평가가 결국 사람의 기대치의 상위인난을 보고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면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성과는 어떻게 냈으면 좋겠고 성과를 얼마큼 냈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로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평가 항목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같이 나오는 게 같이 목표 설정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 MBO냐 뭐 KPI냐 OKR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 이 기대치의 상응이냐 행동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니라 실은 회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이러한 방법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이 드러난 거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회사도 이 행동 평가에 대한 걸 50% 이상 한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과에 대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과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떤 목표를 달성했으면 성과를 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PI, MBO, OKR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딱 여기까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은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성과 관리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텐데요. 목표 대비 달성도. 자, 여러분 KPI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Key Performance Indicator예요.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가 있다는 건 이렇게 있을 때
결과가 좋았어라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고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있었어. 뭐냐면 그 이름 자체가 테일러 한다는 게 재단한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행동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딱딱딱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꿔 해놓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위에서 아래에서 내리는 건 거죠. 자,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게 더 나아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KPI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이제 피터 드러커가 MBO가 실은 KPI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이 테일러즘에 대항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요, 이게 Management by Objective라는 뜻으로 MBO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목표에 따른 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은 빠진 게 Management by Objective and Self-Control이거든요. 원래 원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와 목표에 따른 관리인 거예요. 그럼 이 주체를 조직원에게 넘기자라는 거죠.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르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들이나 지표는 구성원이 스스로 설정하게 하자. 되게 자주적이고 자유의지가 높은 구성원에게 더 맡기자라는 게 목표 중심으로 관리하자라는 거죠. 왜냐면 이 KPI 여러분 경험해봤다시피 어쨌든 수행한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적잖아요. 근데 이걸 했다고 결국은 회사가 더 나아지지 않은 걸 경험한 거예요. 왜냐면 외부 변동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옛날엔 이것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공정률에 있어서 바로 넘어갈 때 단기간에 이렇게 넘겨지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너무나 복잡해졌고 외부 환경이 막 급격하게 변했으니까 예전의 성공 방식들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의 성공 방식 뭐예요? 너무 잘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미 다 짜여낸 시스템이요. 그걸로 구현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에 맞춰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주도할 수 없구나. 내가 직원들에게 우리 목표를 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것에서 MBO가 나온 거죠. 그렇고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왜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OKR을 했느냐? 이것도 같은 거예요. MBO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에 따른 관리 방법의 하나가 OKR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론이 아니라 결국 이게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변화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자, 회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성과를 잘 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회사의 성장의 변화에 맞춰서 그것을 잘 수행할 사람들을 뽑고 관리, 평가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게 인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 뭐예요? 회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전의 성공 방식은 뭐였어요? 잘 짜여진 방식대로 해서 내려서 자, 이렇게 라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보다 안에서 측정해서 예측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빨랐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세상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자꾸 외국 따라하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산업의 역사가 빠르잖아요. 더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안에서 미리 그들이 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죠. 누군가 몇 명의 특정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고 외제적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방법들은 바꿔질 수 있다. 옛날에 뭐예요? 내 이 방법대로 해. 이 방법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가 KPI였다면, 지금은 야, 얘들아, 방법은 너희들이 더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걸 지향해.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이루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내려가는 것들에 있어서가, 그래서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해 보게 하는 것들이 MBO인 거고, Objective and Key Result도 거기에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 가슴 뛰는 목표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OKR을 도입했는데 막 되게 많이 안 되고 했던 이유는 실은 이 근본을 몰라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목표를 설정하고 왜 OKR을 하는지도 모르고, 목표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결국 더 들어가면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성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와중에 그냥 좋다고 따라하니까. 그런데 거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미리 잘하고 있는 것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 근데 배우려고 하는 것에서 그 본질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환경 안에서 그게 가장 잘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Objective and Key Result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에요. 이유. 그냥 우리 매출 500억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는 인사의 대중화 전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국가와 나라에 이바지할 거야. 라는 약간 원대한 꿈, 목표를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에 대한 가슴 뛰는 원대한 목표, objective를 하고, 거기에 대한 key result.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척도가 되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치화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의 대중화 전문화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를 언제부터 바꿔요? 키리조트는 뭐 분기별로 바꾸는 게 맞아요 했을 때 목표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목표가 어느 안에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거고, 키리조트는 그 디딤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 나를 보여지는 키리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핵심 결과들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몇 명 이상의 구독자들을 통해 이런 것들 알린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들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근데 키 리조트 안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 objective가 있고 키 리조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키 리조트가 그 아래에 있는 팀에서는 또 objective가 되는 건 거죠. 그렇게 더 내려가는 그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OKR이 갖고 있는 핵심은 내가 달리는 열심히 상위에 가슴 뛰는 목표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렬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들에게 맡기게 하는 것. 그래서 분기마다 조금 더 수정도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꿈이 있어. 결국은 회사가마다 지향하는 게 있을 때 그러면 그 objective 또한 당연히 이 행동 핵심같이 어디서 기인해요? 미션, 비전. 우리 회사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사업적으로 잘 전략하기 위해서 성과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그게 잘 녹여져 있는 우리의 핵심 가치와 일하는 원칙은 이거예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그 목표치도 이 목표가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얼마나 잘 정렬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건 거죠.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들 가슴이 뛰겠죠. 내가 지금 이 회사 뭐 매출을 더 높여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는 뭘 더 할 수 있을지를 꿈꿔내게 하는 것이 OKR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붐을 일으키냐? 그만큼 외부 상황이 급변화되어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 그렇죠? 주주, 그다음 지역사회, 구성원, 그다음 조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의 이해관계가 난이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고객, 그렇죠? 이 미션과 비전에 고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우리의 고객이 너무나 많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그 기준이 높아지고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지표들로 키 리조트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고 이 키 리조트가 그 하위단에서는 objective가 되고 또 그 뒤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 있었던 키 리조트가 이 팀원들에게는 objective로 내려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열심이 이 회사 전체의 전사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회사의 전사 목표는 우리의 부푼 꿈, 우리의 비전과 우리 회사의 미션을 위해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한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채용 리드 타임을 채용에서 걸리는 시간을 한 달에서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인다. 이게 내가 그냥 몰입해야 되는 그 나의 목표의 한계점이 아니라 왜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탁월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어떠한 탁월한 인재요?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고 우리 핵심 가치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채용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액션들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이걸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들도 실은 목표에 따라서 계속 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측정하지 말자. 이 방법을 했다고 이 방법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이 목표에 얼마나 부합했고 결국은 목표를 이뤄내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게 OKR인 거예요. 여러분 실은 OKR에 대해서 또 좋은 책이 있어요. 저희가 또 더보기에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외부적인 책들은 있지만 실은 전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OKR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흐름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OKR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다 연계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OKR이 왜 나왔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방법을 말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에서 반출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거기서 어떤 방법론들은 스스로 찾아보기 한 데서 여기가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OKR에서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정성을 놓기 위해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같이 뭐가 가야 되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단위로 우리가 지금 OKR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걸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고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함께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요, 대표님, 조직원들한테, 팀원들한테 목표 설정하라고 하시기 전에 전사 목표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OKR 이런 용어 다 예쁜 용어 다 필요 없고 목표가 나와야 돼요. 미션 비전과 연계된 가슴 뛰는 목표. 그게 달성 못할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내려가서 가지치기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팀 리드끼리도 같이 얘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팀이 갖고 있는 목표도 전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죠. 회사의 objective에서의 키 리조트, OKR에서 키 리조트가 각 팀마다의 키 리조트에 1, 2, 3이 있다면 키 리조트 1인 어떤 팀의 objective가 1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팀 리더들도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팀원들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여기에 기여하고 있고 컨트리뷰터, 기여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방향성들을 인지시켜주고 그러한 과정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성과 관리도 제대로 되뿐더러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막 몇 명을 퇴사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와 더 많은 성장,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해요 진이 유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걸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하면서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 또 경영진 분들, 또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의는 댓글로 하셔서 저희가 그럼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회사 상황이 들어가 있어서 오픈된 공간에서 문의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에 있는 저희 회사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또 저희 나의 진지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같이 성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